아이언돔, 오늘은 아이언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강철 지붕이 되겠죠. 참 이름 멋지게 잘 지었네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의 숙명적인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개발된 어떤 미사일입니다. 대야포 미사일이라고 봐야겠죠. 라팔사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사가 개발을 한 전천후 이동식 방공 시스템입니다. 요걸 이제 CRAM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CRAM이 뭐냐면 C, 카운터, 그래서 RAM, 로켓, R, 그 다음에 A, artillery, 그리고 M, 몰탈. 그래서 로켓, 야포, 그리고 박격포탄에 대해서 교전을 하는 무기다라는 건데요. 아이언돔 시스템은 사거리가 4에서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교전 거리가 되겠죠. 적의 야포나 박격포탄 혹은 로켓탄 등을 요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주 방어 목표가 인구 밀집 지역, 그다음에 주요 방어 자산 목록상의 자산, 군사 및 국가 주요 자산 등을 방어하도록 개발된 무기인데요. 특히 일반인 거주 지역으로 날아오는 적의 탄을 방어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국가에 강한 신뢰를 주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적이 야포나 로켓을 쏴가지고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개발 배경은요, 1990년대 레바논에 기반을 둔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쪽의 인구 밀집 지역을 로켓으로 계속 공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당시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요. 특히 굉장한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이스라엘은 선제 타격을 위한 공군력을 당연히 운영했죠. 그래서 뭐 F-16 같은 거 보내가지고 막 엄청 폭격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 선제 타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자적인 단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구상을 또 떠올리게 되는 거죠. 미국과의 공동 연구가 있었지만 미국에는 약간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실제로 탄이 공격받은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과는 공동 연구를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직접적 위협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자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적의 야포나 로켓탄을 방어하기 위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아이언돔의 구상은요, 당시 그 다니엘 골드라는 이스라엘 방위군 연구개발 부서의 책임자가 엄청나게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나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골드는요,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고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 감축 규정을 극복하고 정치가들한테 가서 이제 엄청 로비를 합니다. 이 미사일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 민간인들에게 날라오고 해서 너무 좀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 등은 이란이나 북한 등 이 제3세계에서 로켓포를 도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고요. 특히 하마스가 사용한 이 가삼 로켓은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혔습니다. 워낙에 저가예요.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이동식 사격이 가능하다 보니까 공군이 선제 타격을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쏘고 도망가 버리면은 공군이 그때 출격을 해도 잘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쏜 다음에 숨어 있어도 이게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제 타격을 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이 가삼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개발이 된 거죠. 근접 거리에서부터 한 최대 70km 거리에서 발사된 이 단거리 로켓포라든지 아니면 155mm 포탄, 이런 것들을 이제 요격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나 헤즈볼라 등이 대거 보유한 다련장 로켓포인 러시아제 BM-21, 이거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이언돔은요, 2011년 3월 27일 이 베르셰바 부근에서 처음으로 운용이 되었는데요. 2011년 4월 7일 아이언돔 체계는 최초로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BM-21 로켓을 성공적으로 요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10일에 이 예루살렘 포스트가 이제 기사를 냈는데요. 아이언돔이 이 가자 지구에서 발사돼서 거주 지역에 떨어졌을 때 이 가자 지역에 떨어지는 적의 로켓에 대해서 90%를 격추시켰다고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까지 아이언돔 체계가요, 1200여 발이 넘는 그 로켓을 실제로 요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련 영상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개발 중인 이 다층 방어 체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고도를 맡고 있고요. 아이언돔이. 그다음에 중고도는 다비드 슬링이 맡고 있고 그다음에 고고도는 에로우 체계, 에로우 2, 3, 4 이런 체제가 이제 다층으로 해서 탄도탄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탄도탄 방어는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대야포 및 탄도탄 방어 체계가 완벽하게 구성이 될 겁니다. 2006년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 기간 동안 헤즈볼라에서 발사된 약 4,000발의 로켓들이 대부분이 이게 단거리 카투샤 로켓입니다. 카투샤 로켓이라는 게 이제 과거 소련제 미사일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 북부에 떨어졌고요.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 하이파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적의 로켓 공격으로 44명 의 이스라엘 시민이 사망을 했고요. 또 25만 명의 이스라엘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이 1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기간 동안 방공호에 대피하거나 혹은 방공호에 언제든지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감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지내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헤즈볼라는 그런 점을 노린 거예요. 민간인 밀집 지역에 포격을 감행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이렇게 자야 되는데 갑자기 적의 야포가 날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포감이라는 게 그게 엄청납니다.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이는 주로 8,000개가 넘는 포탄들이 이제 날라오게 되는데요. 약 4,000개의 로켓과 4,000개의 이 박격 포탄이 인구 밀집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발사가 됩니다. 대부분 하마스의 공격이었겠죠. 남쪽이니까요. 이 발사된 로켓의 거의 대부분은 가자지구로 밀수된 이 BM-21, 그러니까 러시아의 다련장 로켓을 총칭해서 요거를 카투샤 로켓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발사된 이 가삼 로켓에 의해서 대부분 이 8,000여 발이 이제 날라오게 됐고요. 이 BM-21은 다른 발사 장치보다 사정거리가 아주 길죠. 1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켓의 사정거리 안에서 살고 있었고요. 이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됩니다. 아주 공포감 그 자체인 거죠. 2007년 2월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 이 아미르 페레츠는 아이언돔을 이스라엘의 단거리 로켓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IDF와 라파엘, 이 라파엘 어드밴스 이 디펜스 시스템입니다. 이 라파엘의 협력으로 아이언돔 시스템이 개발이 된 거예요. 이 미사일은요, 미국의 지원도 엄청났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개발이 되기 어려웠겠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이런 무기가 절실하지는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본토가 공격을 받는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이 받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이언돔 자체가 그렇게 급한 무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개발에 도움을 주기는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군의 경우는 해외 주둔지에는 그런 공격의 위험성은 있죠. 또 미군이 별로 그 아이언돔에 신경을 안 쓰는 거군요. 미군은 막강한 공군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의 전투는 막강한 공군력으로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지상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상군이 적의 야포나 이 적의 로켓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 전에 미국 공군이 가서 초토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돔 시스템은 애초에 설계부터가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단거리 로켓과 155mm 포탄 같은 것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4km에서 70km 정도의 교전거리에서 막아내야 되니까. 왜? 이스라엘은 중심이 길고 길게 나라가 늘어져 있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구조다 보니까 막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돔은 바로 CRAM, 카운터 R 로켓, A 알틸러리, M 모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야 전천후 가동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동시교전도 해야 되고 주거 밀집 지역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늘 대기 상태가 높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장비의 신뢰도가 어느 무기보다도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미사일 기지에서 지휘관을 하면서 느낀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요, 이 장비의 효과성, 즉 파괴력이죠. 이 미사일이 날아갔을 때, 미사일이 적에게 날아갔을 때 당연히 그 효과성, 파괴력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비는 늘 가동이 되어야 하고 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신뢰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미사일 같은 무기는요, 그런 신뢰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이언돔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즉각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이언돔의 구성은 방공미사일 시스템의 공통적인 구성과 매우 비슷합니다. 당연히 탐지 레이더가 있겠죠. 이 ELM-2084 레이더, 이게 엘타사에서 만든 레이더인데요. 탐지 거리가 뭐 4km에서 한 350km까지 이 탐지가 가능하고,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은 타미르 미사일입니다. 이건 라파엘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사이즈가 아주 공군의 사이드와인더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이즈, 크기 뭐 이런 게 다 비슷해요. 그 다음으로는 교전 통제 장치가 있겠죠. 요거는 엠프레스사에서 제작을 한 건데 분당 약 1200개 정도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돔의 이동식 차량 발사대에는요, 20발의 타미르 요격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고요. 적외선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AIM-9 사이드와인더랑 굉장히 비슷해요. 사이드와인더가 한 90km 정도 될 거고요. 얘가 한 80km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레이더는 지상 발사용 이 암람 미사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AN, MPQ-64 이 센티넬 레이더와 비슷한 엘타사 레이더를 쓴다고 했죠. 센티널은 X밴드를 사용하는데 이 엘타사는 S밴드를 사용을 합니다.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레이더는 저출력, 소형화를 해가지고 탐지거리는 절반으로 줄였지만 대신에 이 시스템 자체를 헤비하지 않게, 무겁지 않게 구축을 했고요. 미사일도 1500km에서 80km로 이지스함에 쓰이는 미사일보다, SM 계열 미사일보다 현저하게 경량화를 시킨 거죠. 이 미국 이지스 전투 시스템의 슈퍼컴퓨터도 일반 컴퓨터로 소형화한 겁니다. 즉 딱 야포하고 적의 싸구려 로켓탄에만 대응하게끔 만든 거예요. 이 세 구성 요소를 모두 소형화해서 가격을 최소화했고요. 그래서 장사정포 한 발보다 약 50배 정도 비싸기는 한데 비용 대 효과 면에서는 뭐 애로사항은 좀 있지만 그렇다고 그 날라오는 포탄을 안 막을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날라오니까. 레이더는 이 엘타사 레이더고요. 미사일은 라파엘이 주로 생산을 하고, 이게 참 문제는 막대한 개발비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수요 때문에 다수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이 일종의 가성비? 이런 좀 문제는 없지 않아 있죠. 장비가 가동이 되려면은요, 장비 작동 준비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대략 한 20여 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적의 공격 개시나 공격 징후가 농후할 때는요, 장비를 대기시켜서 작동하는데 현재까지 운영했던 결과를 보면 장비 작동 준비 시간이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스라엘 군이 보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호크 미사일이나 나이키 미사일을 직접 운영하고 또 전방의 미사일 부대의 지휘관을 했었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호크 미사일이나 나이키 미사일을, 호크 미사일은 5분 대기, 나이키 미사일은 15분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비 상태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집니다. 5분 대기, 뭐 15분 대기, 30분 대기 이렇게 있긴 있는데 5분 대기를 했을 때 5분 내에 초탄이 발사될 수 있는 그 전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 미사일 기지에서 장비를 운영을 해보면 5분 내에 저희가 교전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 시스템들이 작동이 되려면 5분 내엔 미사일 초탄을 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한 10분 정도가 걸리면서 먼저 준비된 장비들이 교전을 하면서 추가로 준비된 장비들이 계속해서 이제 레디니스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드와
이 아이언돔이 이 사드의 대체 무기로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하거나 약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언돔하고요, 이 사드 이 무기는 애초에 개념부터가 다른 무기입니다. 뭐냐면 각자 날라오는 적의 미사일을 막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탄도탄, 대야포탄 요거는 맞는데, 그럼 왜 다르냐? 대탄도탄이 날라오는 걸 막는다는 것 같지만 이 사드 같은 경우는요, 중거리 이상 1000km 이상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는 거라면은 이 아이언돔은 야포 얼마 안 날라오죠? 뭐 한 4km에서 10km 이런 사이에서 날라오는 거나 아니면 로켓 한 50km 밖에서 날라오는 로켓을 막는 겁니다. 즉 사드는요, 단거리, 중거리 탄도탄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기이고요. 아이언돔은 로켓이나 박격포, 이 포탄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보완이 되는 겁니다. 보완. 그래서 탐지거리도 차이가 나고 교전거리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단순히 요격하는 영상만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서로 맞추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같은 거라고 잠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이언돔이 우리나라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간간히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국지전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지전에서 아이언돔이 배치되어 있으면 적의 야포나 로켓탄이 날라왔을 때 이 막을 수 있는 건 분명히 그거는 맞는데, 이게 대규모 정규전에서는 비용대 효과의 문제가 일단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적이 일단 뭐 정규전일 때는 수천 발, 수만 발의 포탄이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중에 몇 개를 막아낸다고 해서 이게 전술적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전략적 효과 자체는 크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뭐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평상시에 국지 도발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아이언돔이 명중률이 90%라는 것은요, 날아오는 적의 탄에 교전했을 때 교전 성공률이 90%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명중률이기 때문에 국지 도발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90% 정도니까 이 아이언돔 강철 지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아이언돔 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아이언돔 같은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는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연평도 포격 같은데 만일에 아이언돔이 연평도에 배치돼 있었다면 그 포격은 막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민간인이 그때 2명인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이언돔이 있었다면 그 포탄은 막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규전일 때 아이언돔이라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는 저는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수천 발이 날라오기 때문에 수천 발 중에 그냥 몇십 발을 막았다고 해서 그건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만, 평시 국지전일 때는 매우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특히 민간인 밀집 지역으로 날아오는 포탄을 막아낸다는 것은요, 국가가 국민을 지켜준다라는 의미도 되고, 이 무고한 민간인들이 적의 탄으로부터 노출되는 위협이 최소화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예, 예. 밀집되어 있는 이 수도권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권은 적의 야포와 적의 다련장 이런 거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건 아직 현재는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수도권에 있는 이 인구 천만 명 이상의 이 인구를 막아내는 것이 바로 전방에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천궁, 그리고 수도권 남쪽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가 적의 스커드급 이상의 이 탄도탄에 대해서는 교전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적의 야포의 공격이나 장사정포의 공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거를 막아낼 방법은 없고요. 자신의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인근의 방공호에 대피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남북 분위기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외부에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